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하는 역사 방송의 날인데요. 역사적으로 엄청 큰 사건을 제가 이야기를 다루게 됐는데 긴장이 많이 되네요. 여러분들은 4.3 사건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올해 처음 알았어요? 지인이 4.3 사건 유족이라 마음이 아프네요. 정치적으로도 엄청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사건이잖아요, 사실. 많은 무고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 희생자분들께 순국선열의 마음으로 묵념의 시간 먼저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묵념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이제 고깃집을 간 거야. 근데 거기로 조사를 나온 거지. 너네 좌익이냐 했는데 아니다, 정말 아니다. 막내 어딨냐? 너 아들 어딨냐? 그 아들이 다 꿍꿍이 있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니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엄마, 아빠, 딸을 다 죽입니다. 이 막내 같은 경우에는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겨우 살아남아서 그 이야기를 하셨던 어떤 인터뷰에 앵커분이 말하신 건데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없어도 어디 갔냐 대답을 잘 못하면요, 얘들 다 빨갱이여서 항쟁하려고 지금 숨어 있는 거야. 이렇게 여겼다고요. 얘네 빨갱이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죠. 당시에 이제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친일파들이 공권력을 행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심이 안 좋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47년 3월 1일에 기마 경찰에 의해서 3.1절 행사를 구경하던 한 어린이가 밟혀서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애가 밟혔으니까 화나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경찰들이 폭동이다, 다 쏴버려. 그래서 6명이 무려 사망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죠. 이때부터 1년간 민심이 엄청 소용돌이를 치다가요, 48년 4월 3일 새벽에 이번엔 또 무장대라고 하는 좌익 청년들이 우익 인사들을 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정부 차원에서는 잔혹한 탄압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좌익 색출이라는 이제 명목하에 사람들을 그냥 막 죽이기 시작한 거죠. 6만 명 정도가 죽은 10분의 1만큼이었어요. 제주 도민들의 10분의 1. 물론 거기에 좌익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60여 명. 지금까지도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많은 희생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4.3 당시에 처형 대기 중이었던 양민들이라는 사진입니다. 제주도는 섬이었기 때문에 쉽게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잔혹한 학살이 이뤄진 거는 정말 절망 그 자체였던 거죠. 1948년입니다, 여러분들. 4월 3일에요. 새벽 2시 전후에서 이제 350여 명 정도의 무장대가요, 도내 24개 경찰 지서 가운데요, 12개 지서를 일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숙소, 독립촉성 국민회의, 대동청년단,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습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요, 경찰 4명과 일단 민간인 8명, 무장대 2명이 사망을 하였다고 해요. 무장대는요,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탄압에 의한 저항, 그리고 남한의 단독선거,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거를 자기들의 이유로 내세웠어요. 미군정은 이 사태를 경찰이 담당할 치안 문제로 파악했어요. 4월 5일요, 전남경찰 약 100명을요 응원대로 급파를 했고요. 제주경찰 감찰청 내에 이 제주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를 했고요. 제주도 도량을 공포하고, 그리고 제주의 해상교통을 차단하고 도망갈 수 있는 루트는 다 막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4월 8일에는 제주 비상경비사령관이 무장대에 대한 소탕전을 전개한다는 포고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4월 10일에는요, 국립경찰 전문학교에 간부고생 100여 명을요 제주에 파견까지 해서 경찰력까지 강화를 했어요. 그러나 이 사태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이 응원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힘으로요, 진압한다는 이 사실 방침은 도민들의 반발을 너무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한계를 느낀 미군정은요, 제9연대에게요 경찰과 협조를 해서 진압작전에 참가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18일에는 본격적인 진압 작전에 앞서서 무장대 지도자와 교섭하도록 지시까지 하였어요. 4월 28일 경비대 제9연장이었던 김잉열 중령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이요 평화협상을 진행하게 돼요. 72시간 안에 전투를 완전히 중재해라 라고 합의를 하였으나 쉽게 진행이 될 리가 없죠. 5월 1일에 우익청년단체가 일으킨 오라리 방화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로 협상이 파기됩니다. 방화사건 직후에 김잉열 연대장은요 형당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냈어요. 이게 우익 청년들의 소행이었다. 하지만 미군정은 이를 무시합니다.
미군정에서는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촬영을 하도록 해서요 제주도에 메이데이라는 기록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 사건을 무장대의 소행으로 조작하는데 이용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54년 9월이 되어서야 이 사태가 이제 끝을 맺습니다. 잔혹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성폭행, 여성 고문, 남편이 이제 도망을 간 상황에서 아내를 대신 죽이는 혹은 강제 결혼까지 이루어졌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미국 시카고의 석자 교수이신 브루스 커밍스라는 분이요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서북 청년단 단원들이 여성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윤관을 하고 그 여성의 질환에 수류탄을 집어넣어 폭발까지 시키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고문을 하면서 이런 말도 했다고요. 빨갱이년, 폭도년, 이유도 없이 그냥 다 빨갱이 취급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놓은 거죠. 폭행으로요. 손가락이 꺾이고 천장에 매달려서 코에 끓는 물을 들이붓는 그런 고문까지 했다고 해요. 고문 피해자분들 중에는요 여러분들 임산부도 있었다고 해요. 그것도 만삭의 임산부요. 출산이 임박한 상태셨어요. 남편이 이제 산파를 부르러 간 사이에요 만삭의 임산부의 머리를 함몰시키고요 또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구타를 했습니다. 그냥 살인을 한 거죠 이건. 그 당시에는 그냥 제주도에 있으신 분들은 다 매일매일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학살 사건 이후에는 사후 처리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는지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서요 2000년도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요. 그해 8월 28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제주 4.3 사건을요 1947년 3월 1일에 서북 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의 단독선거 그리고 단독정부 반대를 가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라고 정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 6월에 사건 희생자 신고 접수 결과요 14,532명으로 집계가 되었지만요 미신고 또는 미확인 희생자가 있겠다 싶어서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요. 한편 군인 전사자는요 180명 내였고요 경찰 전사자는 140명. 당시 4.3 사건을 사명한 우익단체는요 소송의 절차를 좀 거쳐서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는 엄청 큰 아픔이죠 사실. 제가 준비한 동백꽃 같은 경우에도 제주 4.3 사건의 상징성을 가진 꽃이에요. 떨어질 때 모습이 피가 떨어지는 모습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백꽃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복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을 텐데 이제 좀 사람이 살아보겠다는 시기에 같은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다는 게 사실 말이 되나요? 사상기념관에 가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엔 제주도를 아직 한 번도 방문을 못 해봐서 가보진 못했거든요. 나중에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고 그래서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사건을 다루기 좀 무서웠던 이유도 있던 게 이 사건 자체가 정치하고 많이 엮여져 있고 잘못 얘기하면 또 희생자분들의 유가족분들한테도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도. 근데 한 번 해야겠더라고요. 제 방송 중에 많이 얘기가 나온 사건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정말 슬픈 역사이기 때문에 잊으면 안 되는 게 잊으면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방송할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는 없었을까?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잔인하다고 느껴지는 사건인 것 같아요.